구독자가 궁금한 종목을 파헤치는 왜 그래입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4월 초에 장중 28% 넘게 폭등하면서 74,000원대라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주가가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실력을 갖췄기에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인지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전진건설로봇은 1999년에 처음 세워진 건설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긴 세월 동안 건설기계 분야에서 내실을 다져오다가 드디어 2024년 8월 19일에 코스피 시장에 당당히 입성하며 많은 투자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주무기는 콘크리트 펌프카, 줄여서 CPC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아마 길을 가다 공사 현장에서 코끼리 코처럼 아주 길게 뻗어서 높은 건물 위로 콘크리트를 쭉 짜올리는 거대한 특장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건설 현장의 핏줄에 콘크리트라는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끔 시멘트랑 콘크리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멘트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재료일 뿐이고 실제 현장에서 건물을 단단하게 올리는 건 이 콘크리트라는 사실을 우리 주린이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외에서의 실력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CPC 시장에서 점유율 약 8%를 기록하며 글로벌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북미 시장에서는 약 25%의 점유율로 당당히 2위를 차지하고 있죠.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북미 매출 비중이 무려 46%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한국 건설기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 불 수출의 탑을 괜히 받은 게 아니라는 소리죠. 최근에는 100% 자회사였던 에코스틸을 흡수합병하며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부품 제조 경쟁력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연결 대상 회사인 AMTR을 통해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B 사업 매출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핵심은 여전히 콘크리트 펌프카이지만 미래를 위한 신사업 준비도 아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최근 이 종목이 왜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요동을 쳤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재건 테마였습니다. 지난 4월 8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날 전진건설로봇의 주가는 장중에 28%나 폭등하며 74,350원이라는 은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중동 지역의 전쟁이 멈추고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휴전이나 종전 기대가 커지면 이후 도시복구와 재건 사업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기대가 강하게 붙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로봇인 줄 알았던 종목이 재건 기대감 속에서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1조 클럽에도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테마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4월 13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건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힘을 잃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역시 그 여파로 하락 압력을 받으며 66,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당이 주가는 이런 국제적인 정치 뉴스나 협상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나 튀르키예 가자지구 같은 곳에 글로벌 재건 수요가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뉴스 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실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전체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약 1907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2% 늘어났습니다. 장사는 꽤 잘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약 287억 원으로 오히려 약 8% 정도 줄었습니다. 2024년에 약 19%였던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는 약 15%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이건 원자재와 인건비를 포함한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 관리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적도 있는데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채권과 관련해 받지 못한 돈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한 일회성 이슈가 컸습니다. 본업 수요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처리가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분기 전망치는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1분기 매출이 521억 원, 영업이익이 96억 원 수준을 기록하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전체로 봐도 영업이익이 35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이미 이런 실적 회복 기대와 재건 테마를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가들을 보면 일부는 현재 주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한 리포트 기준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72,000원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기대가 이미 얼마나 주가에 반영됐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또 하나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최대 주주인 모트렉스 측의 지분 변동입니다. 최근 지분율이 약 75%에서 약 73%로 낮아졌다는 공시가 있었죠. 이걸 보고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대주주가 시장에 직접 주식을 내다 판 게 아닙니다. 교환사채 교환 청구에 따라 모트렉스가 보유하던 전진건설로봇 주식 일부가 교환 대상자에게 넘어가면서 모트렉스의 보유 주식수와 지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유상증자처럼 새 주식이 발행되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묶여있던 물량 일부가 유통 가능 물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오버행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주식 수부족 문제를 일부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힘든데 그런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제 이름에 들어간 로봇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이름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이들이 추구하는 건 건설 장비의 자동화와 로봇화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콘크리트 분배 로봇인 DMCR이죠. 사람이 직접 모든 과정을 조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 작업과 원격 제어를 통해 콘크리트 분배 작업을 자동화하려는 장비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점점 운전자의 개입을 줄여가듯 건설 현장에서도 장비가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고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아주 똑똑한 건설 자동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비는 아직 돈을 벌어다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회사 공개 자료 기준으로는 2025년 말부터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 필드 테스트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사업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높여줄 미래의 기대 카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북미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입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북미 매출은 763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8%나 늘었습니다. 이 종목을 볼 때는 재건 테마보다도 이런 실질적인 북미 매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둘째는 기술 경쟁력입니다.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CPC와 70m 이상급 대형 펌프카 그리고 유럽 배출가스 규제인 EU 스테이지 4 대응 제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부가 제품 경쟁력은 제품 단가를 지키고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원화 환산 매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이익 영향은 환해지나 원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나 물류비가 오를 때 이를 제품 단계에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느냐도 수익성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넷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면서 매년 10% 수준의 생산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만큼이나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당입니다.
2025 사업연도 기준 연간 주당 배당금은 중간 배당 689원과 기말 배당 700원을 합쳐 총 1389원이었고 배당 성향도 약 6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2026 사업연도에도 배당 성향을 50% 이상 유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 중심의 매출 성장 기반 위에 주주들과 수익을 나누려는 의지까지 갖춘 종목이라 할 수 있죠. 단기적인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제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매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시려면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자가 궁금한 종목을 파헤치는 왜 그래였습니다.